150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천소방서와 진천군청 등 6개 기관 직원들이 백곡저수지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용객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의 신차 구매 대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억 원입니다. 지역 무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북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갖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유소도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해마다 150곳에 달하는 주유소들이 휴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주유소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와 충주를 연결하는 36번 국도 증평 음성 구간은 주유소의 무덤입니다. 심리를 못 가 폐업한 주유소들이 잇따릅니다. 바닥에는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주유 장비는 녹이 짙게 쓸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주유소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됐지만 건물과 시설은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주유기 등 각종 시설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건물과 시설을 철거하고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해 철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업과 다를 게 없는 휴업 주유소가 넘쳐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업 개시 안 하면 휴업을 연장하든지 폐업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리죠. 안내를 해드리는 연락 두절인 거죠. 휴 폐업 주유소는 도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유류 저장 탱크 등 시설물의 폭발 사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도 지방정부도 일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 안전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된 주유소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큰 저수지이자 진천군의 바다인 백곡저수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양심에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되고 있는 건데 저수지 정화 활동에 관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진천 백곡저수지를 따라 쓰레기를 줍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낚시 미끼부터 낚싯줄, 대형 플라스틱관과 의자 등 갖가지 쓰레기가 줄지어 나옵니다. 사람들이 먹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늘 같은 거 많은데 이게 나중에 다 우리 몸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 잡아먹으면 우리가 먹을 건데. 정화 작업 30분도 지나지 않아 모인 쓰레기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보시면 낚시할 때 쓰인 걸로 보이는 의자와 파이프, 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가 한데 엉켜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애들 데리고 놀러 왔을 때는 이제 조금씩 보이긴 했는데 물이 빠지니까 상당히 많네요, 진짜. 진짜 창피할 정도로 많습니다. 물속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녹슨 테이블이 통째로 올라오는가 하면 소주병과 스티로폼 등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깊지 않은 곳에도 쓰레기가 많아 수중 작업을 하기가 정화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백곡저수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자 진천소방서와 진천군청 등 6개 기관 80여 명의 직원들이 저수지 정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낚시객들이나 행랑객들이 오셨을 때 쓰레기를 대가져가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자신이 치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상황. 유관기관들은 주기적으로 정화 작업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낚시객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의 한 대기업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의 신차 구매 대금을 갖고 돌연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만 수십여 명,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기업 자동차 판매점입니다. 이곳에서 15년 넘게 일을 하던 영업사원 김모 씨가 최근 고객들의 신차 대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믿었었던 거죠. 신뢰를 갖고서 본인이 저한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래 해서 총 금액이 얼마니 입금할 금액이 얼마니 입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씨는 신차 구매 대금을 5%에서 많게는 20%까지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구매자들을 현혹해왔습니다. 김 씨는 차량 금액이 5천만 원이면 10%가 할인된 4,500만 원에 주겠다며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신차가 출고될 때 구매자의 카드로 정상가 5천만 원을 결제시키고 김 씨는 현금 5천만 원을 고객들에게 그대로 다시 입금해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차를 팔아오다가 최근 선입금으로 받은 현금 수억 원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금액만 3억 800만 원에 이릅니다. 해당 판매점은 이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화요일인가 수요일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과 나올 거예요. 피해자들은 경찰에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횡령과 배임으로 죗값을 치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CJB 8시 뉴스는 충북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충북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의과대학 증원은 정치적 해법이 가장 빠른 길로 보이는데 내년 총선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충북대 의과대학은 전체 49명 가운데 6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의대 입시 열풍이 계속되면서 충북대 의대의 경우 충북 향후회를 할 정도로 지역 출신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료 인력의 역외 유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비록 6명만을 뽑는데 그쳤지만 지역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의미 있는 첫발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정원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만큼 최대 50%까지 뽑을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 신입생도 늘어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충북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의과대학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정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40명이 충북의 의대 정원에 허수로 잡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초 충북 북부권에 의료 공백을 메꾼다는 정치 논리로 인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지난 2007년 서울로 이전을 했습니다. 충북으로서는 계속 뼈아픈 대목으로 남아있는데 결국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충원 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 충북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첫걸음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내년 총선 주요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최근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연루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생은 또래들에게 잔혹한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진천의 고등학생들은 어깨를 부딪힌 외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 제천 지역 고등학교 교사는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해 근무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에는 놀라운 학교폭력 통계가 나왔습니다. 충북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1,315건으로 하루 평균 6건, 4시간마다 학교폭력이 한 건씩 발생했습니다. 유형도 폭행과 협박, 공갈, 모욕과 성폭력까지 성인 범죄를 뺨칩니다. 교육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천의 한 시의원은 교육계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감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촉구했고 도의회는 일선 학교에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이딴 사태를 학생 인권과 연결지어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 자치회의 건의로 염색과 파마, 화장이 허용되고 사복과 교복 선택권을 주면서 성인과 학생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 말까지는 전북과 광주에 이어
학생자치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보수 성향인 충북교총은 성명을 내고 과도할 정도로 학생 인권이 신양돼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할 수 없는 상황도 최근 사태의 한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충북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신고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선 제천 고교생 유사 강간 사건도 피해 학생의 친누나가 올린 글을 통해 처음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교육의 대응과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축소되고 은폐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청와대에 문을 두드리고 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달 20일 처음 발생한 충북 지역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80곳을 넘었습니다. 현재 도내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충주 44곳, 제천 34곳, 음성 4곳 등 모두 82곳입니다. 전체 피해 면적은 충주 29.9헥타르, 제천 26.7헥타르, 음성 1.7헥타르 등 58.3헥타르에 달합니다. 17개 의심 농가에서 추가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이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이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과 함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장난이 심한 아이들을 지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여름에 길목에서 새빨간 열매를 가져다주는 보리수가 충주 남한강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기도 좋지만 특유의 시고 단맛도 일품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탱글탱글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붉게 물든 물방울처럼 나뭇가지마다 줄지어 매달렸습니다. 특유의 신맛과 단맛을 뽐내는 뽕나무과의 보리수 열매입니다. 보리수 보니까 어떤 것 같아? 귀엽고 맛있어요. 남한강변 등대공원 일원에 조성된 보리수 나무는 500여 그루, 1.4km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보리수 열매 따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키가 낮은 보리수 나무에 딱 맞게 높이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딸 수 있어서 좋았고 따면서 직접 먹어보고. 원산지가 인도인 보리수는 불교에선 석가모니 득도의 상징으로 신성시하는 나무입니다. 한방에서는 기침과 천식 등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를 우리 이제 시민들이 또 오셔서 이렇게 맛도 보시고 또 기관지 같은 데 좋고 그러니까 효소 담궈서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충주시는 남한강변을 찾은 모든 탐방객들을 위해 보리수 열매 따기 체험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 확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북농협은 오늘 본부 주차장 금요장터에서 양파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홍보용 양파는 무료로 나눠주는 판촉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은행 고객들에게 양파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 이달 말까지 집중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오늘 청주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점검하고 취약 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박 차관은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으로 추진된 청주 북부시장의 쿨링 포구 사업을 점검하고 폭염 대응 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에 과다 집중된 소각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이태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장이 임명됐습니다. 부산 출신인 이태원 신임 청장은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중기부 정책과 기획부서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한편 유동준 청장은 본청 감사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 1일자로 지방공무원과 전문직 38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직에서 전문직으로 변경된 기획국장에는 민경찬 미래인재과장이, 행정국장에는 양계석 교육도서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엄병용 단재교육연수원 분원장과 박순구 교육도서관 도서관 지원부장, 김규현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부장, 허용범 교육문화원 학생수영부장이 각각 4급으로 승진 임용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괴산군 사무관 5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금강에서 다슬기를 잡다 실종된 59살 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오늘 새벽 0시 55분쯤 금강 낡은이 다리 인근에서 다슬기를 잡던 중 실종됐고 다리 상류 30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제천 의림지에서 닭 12마리의 사체가 떠올랐습니다. 닭 사체는 각각 양파망에 담겨 있었으며 망 안에는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돌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의 주택 매매 건수가 6달째 1,000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의 주택 매매 건수는 895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6달 연속 1,000건 미달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